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본 영상도 많은데 이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까먹지 않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읽을 마지막 몰입 제4장에서 이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두뇌 코치로서 당신이 최대의 결과와 이익을 거두기를 바라므로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해 주려 한다. 이 방법은 당신이 읽거나 배우고 싶은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먼저 질문 한 가지를 하겠다. 당신은 뭔가를 겨우 읽고 나서 바로 다음날 잊었던 적이 있는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망각곡선으로 설명한다. 망각곡선은 정보가 처음 학습된 후에 잊히는 속도를 설명해주는 공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시간 이내에 학습한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24시간 이내에 평균 7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망각곡선을 비켜가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집중력은 10에서 40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주어진 일에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 주의력이 흩어지기 시작하므로 시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는 포모도로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한 가지 과업을 수행할 때 25분간 일한 후 5분간 휴식하는 것이 작업에 최적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생산성 향상 기법이다. 25분의 작업 시간 각각은 포모도로라고 불린다. 이 책을 읽을 때도 1포모도로 동안 읽고 5분간 뇌에 휴식을 주는 식으로 읽기를 권한다. 포모도로 기법이 학습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덕분이다. 초두 효과는 학습 시간, 수업, 발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초반에 습득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한다. 파티에 가서 낯선 사람을 30명 이상 만났다면 그중 처음에 만난 몇 사람만 기억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신 효과는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이 더 잘 기억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마 우리는 파티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몇 사람의 이름도 기억할 것이다. 또 우리는 시험 공부를 미루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느라 쉬는 시간도 없이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벼락치기가 효과가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종종 휴식을 취해주면 공부 시간의 시작과 끝, 즉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므로 훨씬 많이 기억할 수 있다. 2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쉬지 않고 책을 읽는다면 처음 20분 동안 읽었던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30분 정도부터 기억이 떨어지다가 끝에 읽었던 내용이 다시 기억날 것이다. 중간 시간은 읽은 내용을 소화하거나 생각할 틈이 없어서 학습의 사각지대가 된다. 따라서 이 책도 한 번에 25분간 읽고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라. 이제 무엇이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페스터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보자. 페스터는 Forget, Act, State, Teach, Enter, Review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Forget, 학습할 내용 외의 것들은 잊어라. 오직 학습에만 집중하는 비결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잊는 것이다. 잊어야 할 것은 3가지다. 첫째, 이미 아는 것들이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주제를 실제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마치 흰 도화지, 비어있는 그릇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자신이 20년 경력자라고 내세우는 사람 중에는 1년 경력을 20회 반복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현재의 제한적 인식을 뛰어넘어 학습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보류하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열려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낙하산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완전히 몰입하지 않는다면 주의력이 분산돼 학습하기 어렵다. 셋째, 자신의 한계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등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선입견을 잊어라. 어려운 일 같겠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라. 자기 대화가 계속 긍정적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기억하라. 자신의 한계를 자꾸 생각하면 한계는 유지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Act.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메모를 하라. 이 책에 소개된 실천 포인트의 활동들을 모두 해보라. 핵심 아이디어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도 추천한다. State. 상태를 확인하라. 모든 학습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상태는 현재 감정의 스냅사진과 같아서 생각과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습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거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기분을 자극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세나 호흡의 깊이를 바꿔보자. 학습을 앞두고 활력이 넘치고 신이 난다면 그런 자세로 앉거나 서자. teach. 배운 것을 가르쳐보라. 당신의 학습 곡선을 극적으로 단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배워야 한다. 당신이 배운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제를 공부할 것이다. 그렇게 더 깊이 있게 학습한 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또 한 번 학습하게 되므로 2번 학습하게 된다. 엔터. 일정표에 기입하라. 개인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 일정표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일정표에 적어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정으로 적어두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이다. 일정이 없다면 해낼 가능성도 적다. 몸과 뇌를 단련하기를 잊고 그날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리뷰. 복습하라. 망각 곡선에 영향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회상해보는 것이다. 간격을 두고 몇 차례 복습하면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뇌의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이 원리를 활용하려면 읽기 전에 앞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회상해보는 시간을 몇 분이라도 갖도록 하라. 그러면 뇌가 복습한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내린 선택들의 합이다.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술은 앞으로 우리가 떠나려는 여정과 관련이 있다. 한계가 없고 무엇이든 가능한 삶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난 결심, 스스로 하는 약속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겠다는 당신의 다짐을 글로 적어두자. 글로 적어두면 약속한 대로 할 가능성이 커진다.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그 페이지를 다시 읽고도 또 잊어버린 경험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답은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아서다. 사실 질문이 곧 답이다. 우리의 뇌는 당신이 관심을 표현한 것을 더 보여주고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감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음에도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사실 우리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 쓸모없는 질문, 더 나쁘게는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한다.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살을 빼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답으로 제공한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다른 질문들보다 더 자주 하는 한두 가지 지배적인 질문이 있다. 이 질문들은 주의력을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며 우리의 감정, 나아가 삶의 방식을 정해주기도 한다. 촬영이 비는 시간에 윌 스미스와 나는 그의 지배적 질문 몇 가지를 찾아낸 적이 있다. 그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더 마법처럼 만들 수 있을까였다. 그는 모두가 춥고 피곤할 새벽 3시에 쉬지 않고 모두에게 핫초코를 가져다주고 농담을 해서 우리를 웃기는 등 적극적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그는 정말로 그 순간을 더 즐겁게 만들었다. 그의 지배적 질문은 그의 행동과 집중력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다. 질문은 주의를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독해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질문을 하지 않아서 집중과 이해, 기억의 정도가 떨어진다. 우선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서 던져야 할 3가지 지배적 질문을 알아보자. 이 질문들은 당신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 지식을 힘으로 바꾸도록 도와줄 것이다.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가? 언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이 질문들을 생각하며 이 책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질문이 곧 답임을 기억하라. 지금부터 모든 장의 첫머리에는 집중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신경 가소성의 효과를 기억하라.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활동을 할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된다. 네, 4장 일부분을 한번 요약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유명한 개념이 있지요.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그냥 있으면 특정 속도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곡선을 조금이라도 기억의 곡선으로 끌어올리려면 일정 시간마다 다시 봐주고 다시 한번 또 봐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흡수를 완전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한 번에 그것을 다 흡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의 흡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또 작가가 말한 것들은 우리의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집중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두 가지 심리 효과,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처음에 배운 것들이 더 기억에 잘 나고 마지막에 배운 것들이 기억에 잘 난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줌으로써 뇌에 휴식을 주는 것.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생으로 50분, 1시간 이렇게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 좋게 필요한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게 해보자. 포모도로 기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떤 책을 읽을 때 25분 읽고 5분 쉬고 25분 읽고 5분 쉬고 그렇게 해서 읽은 다음에 하루 지나고 혹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냥 한 번 읽고 넘기는 것보단 몇 배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터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배치해두고 공부했다간 효율이 너무 급감합니다. 저는 이제 이동수단을 타고 가는 중에 강의를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주의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면 강의를 들으면서 카카오톡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듣지만 사실은 들은 게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카페에 가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온전히 강의에만 집중하면 그 흡수율은 말할 것도 없죠. 또 두 번째로 저자는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새로운 정보를 언제나 새롭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겸손하고 아이처럼 순진하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죠.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주의력 관점에서 보면 거의 스위치 태스킹, 그냥 빠르게 그 생각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동시에 우리가 인지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국어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 이유랑 똑같거든요.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완전히 다른 행동이면서 서로의 행동이 방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같은 인지 활동을 할 때 두 가지를 하는 이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신화에 가깝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왼쪽에서는 통화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강의를 들은다고 하면은 둘 다 못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멀티태스킹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못하죠. 근데 무작정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 태스킹을 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뇌를 빨리 탈진시키고 각각을 따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한계. 이거는 결국 캐럴 드웨기 말하는 마인드셋이랑도 비슷한데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어때서, 내가 뭐가 어때서, 나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해보면 되고, 도전하면 되고, 나는 괜찮아. 계속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던질 수 있도록 계속 셀프 토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트,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 책에 써여져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 사람이 준 정보인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읽고 든 생각을 정리하거나 핵심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밑줄을 긋는 것, 그런 것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를 확인하라. 마음과 신체의 어떤 환경 설정, 최적화를 해놓으라는 거죠.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겠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것. 기분이 안 좋으면 명상을 해서 조금 그 기분을 가라앉히는 것. 졸리면 잠깐 환기를 해서 쉬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몸의 상태를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티치, 배운 것을 가르쳐봐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냥 듣고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한테 배운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상시에 그냥 듣고 있을 때 모르는데 생으로 말을 해줘야 될 때는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라는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한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 지식의 빈틈을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 활동이 그냥 강의를 듣는 것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뭘 배우시든지 간에 계속 그 주변 사람이든 하다못해 집에 인형 하나를 두셔서 거기에 설명을 하는 것, 그게 너무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엔터, 일정표에 기입하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자기 개발할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의 약속도 해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의 시간, 나와의 성장 시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성장 단계의 영상을 보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리뷰, 복습하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계속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왜? 질문을 할 때 우리 뇌가 아, 이게 중요한구나, 이거를 궁금해하는구나, 이거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를 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지배적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배적 질문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부정적으로 질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어퍼메이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왜 잘 될까? 나는 왜 유튜브가 성공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이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입니다. 그리고 특히 책을 읽을 때에는 이 배운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쓸지?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그럼 언제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견지하면서 나아갈 때 훨씬 더 이 뇌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짐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나 제 영상을 들을 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테니, 이 방법들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어디에다 적어두시고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할 테니 구독하고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